네, 반갑습니다. 물리치료사 임원환입니다. 이번 주제는 수족냉증입니다. 손과 발이 찬 증상을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레이노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손과 발로 내려가는 말초 혈관에 이제 혈관이 순환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따뜻한 동맥 혈액이 손과 발로 내려가 줘야 되는데 어딘가에서 막혀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지금처럼 겨울과 같은 찬 날씨가 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손과 발이 찬 이 수족냉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제 남자보다는 여성들에게 이제 많이 호반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따져본다면 결국 저는 활동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남성분들이 여성에 비해서는 많이 움직이고, 네, 좀 액티브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근육에 붙는 양이 좀 작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활동량이 작고 많이 앉아있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근육들이 경직이 되고 그 경직된 근육이 혈관을 누르는 것 때문에 수족냉증이 여성분들에게 많은 게 아닌가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수족냉증 환자들은 주로 이제 한의원에 가서 한약을 이제 처방을 받아서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아마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자가요법으로는 이제 몸에 열을 내는 뭐 생강차라든지 뭐 그 따뜻한 차들을 좀 자주 이제 장복을 함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을 이제 개선시키는데 조금씩 도움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족욕이라든지 손에 뭐 따뜻하게 뭐 장갑을 좀 낀다든지 하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좀 이런 것들이 이제 미온적인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곰곰이 왜 손과 발로 혈액이 흘러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동맥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이 침착해가지고 혈관 내벽이 좁아진 결과로 손과 발로 혈액이 내려올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 하나의 이유가 남는데, 그 이유는 혈관 외벽에서 무언가가 그 혈관을 쥐어 짜듯이, 우리가 호스를 이렇게 쥐어 짜게 되면 호수 안을 흐르는 물의 양이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인체 내에 있는 어떤 구조물들이 혈관을 이렇게 누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이 이제 원인이 되는데요. 그 원인은 사실 근육입니다. 팔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타겟이 되는 게 쇄골화 동맥입니다. 자, 자심실에서 펌핑된 혈액이 흉곽을 뚫고 올라와가지고 쇄골 위쪽에서 다시 쇄골을 파고 내려와서 팔 쪽으로 동맥혈관이 흘러가고 있는데, 팔 쪽으로 내려오는 혈관이 가장 많이 막히는 부위는 이 쇄골화 동맥이고, 쇄골화 동맥은 이 사각근, 전사각근과 중사각근, 그 다음에 쇄골 이 형성하는 이 삼각 트라이앵글이 있는데요. 이 부위를 흉곽 출구라고 합니다. 이 흉곽 출구를 통해서 쇄골화 동맥이 빠져나오게 되는데, 사각근이 굳음으로 인해서 사각근이 경직이 되면 뭐 목을 한쪽으로 돌리기도 하지만 어깨를 위쪽으로 끌고 올라오는 현상들, 그래서 사각근이 경직이 해서 상승모근과 함께 위쪽으로 끌려오면서 이 트라이앵글의 공간을 좁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각근과 상승모근의 근경직에 의해서 이 흉곽 출구가 좁아지게 되고 그 공간을 빠져나오는 쇄골화 동맥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손 쪽으로 혈액이 충분히 흘러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손이 냉하게 되는 그 큰 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한의사들이 한약을 통해 가지고 혈액을 따뜻하게 하는 약을 처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의사들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원장님은 이 환자가 손이 시린데 혈액 순환이 문제라고 해서 이 약을 아마 처방하신 것 같은데, 원장님은 이 환자의 손 쪽으로 내려오는 어느 혈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혈관을 뚫기 위해서 이 약을 처방하셨습니까? 라고 사실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이죠. 그 이유는 이제 손으로 치료하는 물리치료사인 제 입장에서는 치료 타겟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근육이 그 혈관을 누르고 있는지에 대한 치료 타겟이기 때문에 온몸의 근육을 다 풀지는 않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상지에서는 사실 아까 말했듯이 사각근과 상승모근 이 치료 타겟이 되고, 그 이유는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소라시아올렛 흉곽 출구의 구멍을 좀 넓혀주고
풀어줌으로 인해서 쇄골화 동맥이 압박을 받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수치료사인 제 입장에서는 이 근육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죠. 목과 어깨 근육들을 풀고 또 팔 쪽으로 내려오는 근육들을 팔 쪽으로 내려오는 근육들을 풀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동맥 혈관이 압박을 받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는 정맥, 그러니까 노폐물을 받아들인 차져 있는 차갑게 변해 있는 정맥 혈액이 왜 우심방으로 올라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동맥 혈액이 안 내려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참 정맥 혈액이 올라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올라가려고 하면 역류에서 중력의 역류에서 이 팔에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어딘가에서 위쪽에서 압력이 차 있다라는 것을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배와는 달리 상계에서는 명확한 설명은 되지 않는데, 아무튼 이 쇄골, 흉곽 출구에 어떤 비정상적인 압력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정맥혈액이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동맥혈액이 내려갈 공간 자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혈액이 못 올라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다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심장에서 펌핑된 혈액이 배로 내려가서 복대동맥을 이루게 됩니다. 어브도멘 에오타라고 하는데, 여기서 양쪽 다리로 내려가는 수해동맥으로 분지를 해서 발끝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발이 찬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배가 단단하게 굳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압이 빡빡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복대동맥을 계속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다리 쪽으로 혈액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배 근육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혈관을 압박하던 것이 이제 릴리 해제가 되니까 다리 쪽으로 뜨거운 혈액이 내려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리가 찬 환자들을 치료할 때 저는 배를 치료를 하는데, 배를 바깥에 이제 복근이 어느 정도 풀리고 나면 안에 심부에 있는 장요근이 걸리게 돼요. 저는 팔꿈치를 이렇게 풀어 들어가는데, 깊게 푹 들어가 보면 이 장요근이 팔꿈치에 딱 걸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걸 딱 조금만 그 유지한 상태 조금 미세하게 조금만 더 밀어보면 환자가 허리가 아프다고 우리한 통증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때 한 5초 정도 머무렀다가 손을 순간적으로 제거를 하게 되면은 다리 쪽으로 뜨거운 열이 확 내려간다고 환자들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동맥혈관이 뚫리면서 다리 쪽으로 이제 뜨거운 혈액이 내려가는 걸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복압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정맥 혈액이 올라오려고 하면 배에 압력이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맥이 그 복압을 뚫고 밀어 올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정맥이 저류되는 현상 때문에 발이 계속 저린 냉감이 느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죠? 손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손이 차다 해서 병원에서는 파라핀 욕을 하고, 일반인들은 또 장갑을, 겨울에도 뜨거운 장갑을 끼는 조치들 이게 안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이라면 족욕을 하고 발에다 핫팩을 하고 아야를 하고 뭐 따뜻하게 한다 한들, 그건 미온적인 것일 뿐이고, 결국에는 이제 발에서는 여기에 흉곽 출구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풀리지 않는 이상은 손을 아무리 따뜻하게 하고 장갑을 낀다 하더라도 일순간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다리가 찬 사람 또한 이 복압이 열리지 않는 이상, 복부에 꽉 차 있는 이 압력을 빼주지 않는 이상은 정맥혈액이 올라오지도 못하고 또 복대동맥이 눌려져 있기 때문에 다리 쪽으로 혈액이 내려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압을 빼지 않는 상태에서는 뭐 족욕을 하거나 양말을 신거나 뭐 다양한 어떤 열정적인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그 치료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팔은 쇄골화 동맥, 어깨 위쪽이 되고 발이 찬 것은 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근육을 일반인들 어떻게 이제 푸느냐라고 하는 건데, 뭐 여러 운동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유산소 운동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달리다 보면 어깨를 이렇게 어석어석 이렇게 하면서 근육들이 이제 그저 이완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소라시아올레 흉곽 출구가 구멍이 넓어지게 되고 팔 쪽으로 혈액순환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뛰게 되면 배도 출렁출렁 하기 때문에 장도 움직이게 되고 복근도 풀리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압박을 받고 있던 그 장들도 열리게 되고 또 눌려져 있던 복대동맥도 함께 압박에서 해제가 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증가된다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몸에 땀이 흐르기 때문에 근육이 이제 이완이 되는 효과에 의해 가지고 네, 결국 혈액 순환도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 다들 이제 집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고요. 또 특히 집에 있으면 뭐 앉아있는 운동을 하고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쇄골 위쪽에 있는 어깨 근육과 그리고 배나 허리 근육들이 많이 이제 뭉치게 되는 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가장 근육이 많이 뭉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앉아있거나 어떤 특정한 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 목이나 허리나 골반이나 이렇게 우리 이야기 아프면 일어나서 좀 움직임들을 좀 주고 아니면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좀 땀을 흘릴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들이 이 손발이 시리는 이 수족냉증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뭐 어떤 생강차라든지 대추차라든지 뜨거운 약을 뜨거운 차들을 계속 복용해 주는 것들 또한 좋겠죠. 그죠? 그럼에도 잘 낫지 않는다면은 뭐 한약이나 뭐 서양의학에서는 혈행 개선제를 뭐 처방을 받아 뭐 약을 드시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잘 안 된다면은 독서 치료사를 찾아가서 근육을 직접 풀어버리는 게 가장 사실 빠릅니다. 병원에 가기가 요즘 뭐 두렵기 때문에 병원에 잘 못 가서 그렇지 쇄골에 있는 사각근이나 상승모 그다음에 복근을 푸는 것은 물리치료사들이 굉장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물리치료사를 찾아가서 이 근육을 릴리저시켜 주는 치료를 해준다면 빠르게 이 손발이 찬 수족냉증을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외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결국 혈액순환은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율신경계는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누게 됩니다. 아무튼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이 자율신경계를 컨트롤한 타워는 사실은 뭐 목부터 허리까지 응치까지 가긴 하지만 대부분 흉추입니다. 흉추. 등 12마디가 자율신경계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등의 기능, 등 근육이 빡빡하게 굳어 있게 되면은 등 척추를 이제 압박을 하게 되고 등에서 나오는 신경 구멍, 그러니까 추간공이라고 하는데 추간공을 좁게 만들면서 장기로 들어가는 신경 신호를 블락을 시키게 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한 등 근육이 굳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혈액을 압박시키는 문제로 인해서 자율신경계 기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이제 방해를 받게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 허리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등이 빡빡하게 결려 있는 사람들 조금만 앉아 있어도 날개뼈 쪽에 벌레 꾸물꾸물 기어간다든지 누가 등을 좀 밟아줬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의 등이 경직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요. 밖으로 나와서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 땀을 흘리시고 아니면 우측에는 등 근육이 좀 풀릴 수 있게 어떤 액션을 좀 취해주면 손발 시림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물리치료사에 찾아가서 굳어있는 등을 계속 풀어나가고 흉추를 교정을 해 나감으로 인해서 한겨울에 자주 찾아오는 이 수족냉증 또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 정도로 수족냉증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